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SDGs 목표는 11번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함께 만들어요. 자, 오늘은 내수공 28번 교과서 144쪽에서 145쪽까지 이제 마지막 중단원이죠. 수학적 귀납법에서 그중에 첫 번째 소단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귀납적이라는 말이 진짜 어렵다, 그쵸? 자,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탐구할 때 혹은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역적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납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개별적 사실로 개별적 사실을 도출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가설 설정하는 거죠. 상명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착하다. 그러니까 너도 착하고 너도 다 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역적 방법이라면, 귀납적 방법은 반대로 개별적인 어떤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귀납적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야. 1반에 너도 착하고 2반에 너도 착하고 3반에 너도 착하고 11반에 너도 착하네. 그러니까 우리 상명고 학생들은 모두 다 착하구나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납적 방법을 수열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수열을 배웠을 때 예를 들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거 배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수열은 몇 번째 항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이다? n번째 항. 이 an을 구하는 거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을 했었다. 그쵸? 자, 그런데 an을 몰라도 수열의 항들을 구할 수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귀납적 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항이 2래요. 정보가 주어져 있고 정보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항이 2라는 정보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했더니 n 플러스 1, 즉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더라 라는 예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n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옛날에 막 친구들이 노가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쁜 표현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슷한 개념입니다. 1부터 2, 3, 4, 5, 6 차례대로 쭉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2,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A1 더하기 2는 A2다. 근데 A1이 2니까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A2에다가 2를 더하면 A3죠. 그러면 A2가 4니까 4에다 2를 더했으니까 6. 그 다음에 A3에다 2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죠. 6 더하기 2는 8.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항들을 쭉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일반항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5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다면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수열에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 첫 번째 처음 몇 개의 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요거 두 가지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요거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항. 일단 처음이 뭔지가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뭘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첫째 항의 값과 그 다음에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 즉 이웃하죠. 10번째 항과 11번째 항, 100번째 항과 101번째 항. 서로 이웃하고 있는 이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알아내면 요거와 정의를 하면 요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 건데, 자, 첫째 항 값이 주어져 있고 두 항,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이 있을 때 요렇게 우리는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등차 수열도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귀납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일반항이 바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더라. 이거는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래요. 자, 보니까 첫째 항 주어져 있죠.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5 더하면 그게 몇 번째 항이 된다? 그렇지, 두 번째 항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니까 4 더하기 5니까 두 번째 항은 9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두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또 몇 번째 항이 될까요? 그렇지,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9에다가 거기다 또 5를 더하면 14겠네요. 세 번째 항은 14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몇 번째 항이 될까요? 네 번째 항이 되네요. 그러면 14에다가 5를 더하면 뭐가 된다? 19가 된다. 즉 얘가 바로 네 번째 항이 된다. 일반 항 굳이 몰라도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이런 수열이 결국 어떤 수열일까요? 첫째 항이 4, 9, 14, 19. 그렇지,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단 공차가 얼마인? 그렇죠, 5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3이야. 근데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데, 정보가 첫 번째 항이랑 이웃항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그 다음 항, 두 번째 항.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래. 그럼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6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번째 항에다가 또 2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거기다가 또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될까요? 그렇지, 네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항이 12니까 그렇구나. 얘가 바로 24가 되겠다. 즉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몰라도 알 수 있고, 또 얘는 잘 봐.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 계속 3에다가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즉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렇죠,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고, 얘가 결국에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다시 정리할게요.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다, 등비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 조금 다른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등차인지도 등비인지도 잘 감이 안 잡히는 이상한 수열인데, 그냥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첫째 항이 7이고요. n번째 항에다가 4n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요. 자,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a1에다가 4n에다가 1 집어넣어 있어요. 4 곱하기 1은 4. 그걸 더했더니 두 번째 항이 되더라는 건데, 첫 번째 항이 7이죠. 그러니까 7 더하기 4가 11이 되겠죠. 즉 두 번째 항은 11이 되었고,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니까 8를 하면 그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항이 1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8을 더했더니 19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가 n에다가 3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 곱하기 3은 12죠. 그걸 하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이 된다. 그런데 세 번째 항이 19니까 거기다가 12를 더하면 3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선생님, 얘는 7, 11, 19, 31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요. 네, 맞아요.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네 번째 항이면 네 번째 항, 그럼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항을 구하는 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4번, 5번은 4, 5, 6, 7, 8번은 교과서에 없는 것들인데 우리 한번 쭉 복습해 봅시다. n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야. 어떤 항에다가 4만큼씩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니까 무슨 수열일까? 등차겠죠. 공차가 4인. 자, 그 다음에 5번은 n번째 항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항이래. 3분의 1씩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니까 무슨 수열?
아, 등비겠구나. 근데 공비가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요거 6번 같은 거 한번 또 같이 볼게요. 뭔지 몰라.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까지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대. 자, n에다가 1, 2, 3 차례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그게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된대요.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5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다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걔가 뭐가 된다고? n에다가 2 집어넣었더니 세 번째 항이 된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이 우리 5라고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5에다가 3 더하는 13이 세 번째 항이겠네. 나는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또 3을 더하면 걔가 뭐가 된다? 네 번째 항이 된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 1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항이 13인 거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3 한 다음에 3 또 더해주면 29가 바로 내가 원하는 네 번째 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을 첫째 항과 이웃단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다가 n에다가 1, 2, 3 차례로 대입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보았습니다. 자, 항 구하는 것까지만 연습해도 괜찮지만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관계식 구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쭉 이렇게 문제를 읽고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박테리아가 1시간 동안 2마리는 죽고 남은 2마리 죽고 남은 애들은 3마리로 분열을 한대. 그러니까 3배씩 늘어나는 거겠죠. 자, 8마리의 박테리아가 n시간 후에 남아있는 마리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즉 A1이라고 하는 거는 몇 시간 후? 그렇지, 1시간 후에 남아있는 박테리아 수를 얘기하잖아. 자, 원래 8마리였어 얘들아. 원래 8마리였는데 2마리가 죽고요. 걔가 몇 배로 늘어나요? 3배로 늘어나니까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마리 죽으면 6마리고 걔가 3배로 늘어나니까 18마리겠구나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그러면 A2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럼 A2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첫 번째 원래 남아있는 거에다가 2마리가 죽고 거기다가 또 3이 곱해지는 형태겠죠. 그러면 요거 3시간 후에 남은 마리수는 2시간 후에 남은 마리수에다가 2마리가 빠진 다음에 또 3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n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n 플러스 1시간이 지났을 때의 마리수는 n시간이 지난 후에 마리수에서 또 2마리가 죽고 그게 또 3배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냐? n 플러스 1시간이 지났을 때의 마리수는 3배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거를 풀어서 n번째 n시간이 지난 후에 남은 마리수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을 해준 게 되겠구나. 자, 우리는 이 관계식까지 세울 수 있으면 따봉 매우 훌륭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n에다가 1, 2, 3, 4 차근차근 대입해서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열공하세요. 끝.